요즘 SNS에서 일명 몽골아기 블러셔라고 불리는 이 메이크업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초원에 사는 볼빨간 몽골 아기들처럼 볼을 발그레하게 연출해서 귀여운 느낌을 주는 메이크업인데요. 개인적으로 이 메이크업을 하신 분들을 보면 참 사랑스럽고 예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진짜 안면 홍조가 있으신 분들은 이거 보시면 다들 한마디 하실 텐데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안면 홍조의 현실은 사실 이렇게 귀엽게 볼만 발그레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 곳까지 원치 않는 때 울그락불그락 투박하게 붉어지니까요. 특히 더운 여름에는 시원한 실내에 있다가 잠깐 밖에 나갔다 왔을 뿐인데 얼굴이 바로 불타는 고구마처럼 변해버려서 신경 쓰였던 적 참 많으시죠? 진정시키려고 차갑게 식혀봐도 아주 잠깐이고 아침에 공들여서 한 피부 화장도 다 들떠버리고요. 이렇다 보니까 원래 내 피부가 예민한 거겠지 하면서 그냥 참고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안면 홍조는 방치하면 할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지긋지긋한 안면 홍조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딱 2주만 실천하면 얼굴의 붉은기를 눈에 띄게 가라앉힐 수 있는 의사들의 치트키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아참, 구독은 하셨나요? 우리 얼굴 피부 밑에는 수많은 실핏줄, 보세혈관이 그물망처럼 퍼져 있습니다. 정상적인 피부는 자극을 받거나 온도가 올라가면 혈관이 일시적으로 늘어났다가도 자극이 사라지면 금방 다시 좁아지거든요. 그런데 안면 홍조가 생기시는 분들은 이 혈관의 고무줄 같은 탄력성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한번 늘어난 혈관이 원래대로 쉽게 줄어들질 않으니까 그 자리에 피가 계속 몰려 있으면서 얼굴이 붉고 화끈거리게 유지되는 거죠. 결국 안면 홍조 치료의 핵심은 필요 이상으로 늘어난 혈관을 다시 좁혀주고 손상된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세우는 것에 있습니다. 안면 홍조를 빠르게 가라앉힐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홍조를 반복적으로 악화시키는 유발인자를 파악하고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주로 내 피부를 자극하는지 대표적인 원인들을 모아봤어요. 음식은 알코올, 매운 음식, 뜨거운 국물이나 커피. 환경적으로는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나 강한 직사광선, 사우나나 찜질방. 생활 습관에서는 격렬한 운동 후에 급격한 체온 상승, 수면 부족, 극심한 스트레스. 음식부터 환경, 생활 습관까지 종류가 참 다양하죠. 그런데 이 많은 걸 다 기억하고 조심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도 의사인 제가 보기에 이것만큼은 정말 치명적이다 하는 핵심 주범 3가지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음식 요인에 있는 알코올이에요. 술은 혈관을 직접 확장시키는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마셔도 얼굴이 순식간에 달아오르는 거예요. 특히 와인이나 맥주처럼 히스타민 성분이 많은 술들은 피부 반응이 더 빠르게 올 수 있어요. 두 번째도 역시 음식 쪽에 있는 뜨거운 커피입니다. 카페인 자체도 혈관 확장에 영향을 주는데 여기에 뜨거운 온도까지 더해지니까 홍조 피부한테는 이중으로 자극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 3번째는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인데요. 에어컨이 시원한 실내에 있다가 갑자기 더운 실외로 나가는 것, 혹은 뜨거운 물로 샤워하는 것처럼 혈관이 반복적으로 늘어나다 줄어들었다 하는 환경 자체가 홍조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딱 2주 동안만이라도 특히 제가 말씀드린 3가지는 최대한 피해보세요. 피부가 한결 가라앉고 편안해지는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지금 하고 계신 스킨케어 루틴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홍조가 있으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어요. 피부가 예민하고 빨갛게 달아오르니까 뭐라도 더 발라서 진정시켜야지 하고 이것저것 열심히 덧바르시는 건데요. 지금 화장대로 가셔서 쓰고 계신 제품들 성분표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만약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성분들이 들어가 있다면 당분간은 잠시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가장 먼저 안티에이징에 필수인 레티놀이나 각질을 녹여주는 아하, 바하가 있는데요. 바를 때 화하면서 시원하니까 홍조에 좋다고 착각하기 쉬운 에탄올 함유된 토너도 마찬가지예요. 일시적인 쿨링감 뒤에는 결국 피부 수분을 빼앗아가서 장벽을 더 약하게 만들거든요. 여기에 민감한 피부에 알레르기를 유발하기 쉬운 인공 향료까지 당분간은 꼭 멀리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품 가짓수를 늘릴 필요가 전혀 없이 딱 4가지 성분만 기억해서 화장대를 심플하게 채워보세요. 바로 세라마이드, 마데카 소사이드, 판테놀
판테놀, 그리고 나이아시나마이드입니다. 먼저 세라마이드는 무너진 피부 담벼락을 다시 튼튼하게 메워주는 역할을 하고요. 마데카소사이드와 판테놀은 이미 예민해진 얼굴을 빠르게 진정시키면서 재생을 도와줍니다. 여기에 흔히 미백 성분으로 잘 알고 계시는 나이아시나마이드를 더해주시면 참 좋은데요. 혈관이 과도하게 반응하는 걸 완화시켜줘서 얼굴의 전체적인 붉은기를 줄이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제가 직접 성분을 확인하고 써보면서 홍조 피부에 도움을 많이 받았던 추천 아이템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추천 제품은 에스트라의 아토베리어 365 크림입니다. 세라마이드 함량이 높고 자극적인 향료가 전혀 없는 대표적인 장벽 크림인데요. 뭘 발라도 자꾸 따갑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피부에 제가 가장 먼저 권해드리는 제품이에요. 두 번째는 라로슈포즈의 시카블라스트 밤 B5 플러스예요. 판테놀이 5% 고함량 들어있는 재생 타입의 크림인데요. 피부가 유독 붉게 올라오고 합거리는 날 있죠? 그럴 때 자기 전에 이 크림을 조금 도톰하게 얹고 자면 다음날 아침에 확실히 피부가 진정된 게 눈으로 보여요. 마지막 세 번째는 마녀공장의 갈랑 나이아신 2.0 에센스인데요. 이 에센스에 나이아시나마이드 성분이 4% 정도 알차게 들어있어요. 꾸준히 쓰다 보면 전체적으로 붉은기가 걷히면서 피부톤이 맑고 균일해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홍조가 고민이시라면 기초 루틴에 꼭 한번 추가해 보셨으면 하는 성분입니다. 네 번째로 정말 중요한 건 매일 바르는 선크림을 바꾸는 거예요. 선크림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바로 유기자차와 무기자차인데요. 먼저 유기자차는 피부 속으로 자외선을 흡수한 다음에 그걸 열에너지로 바꿔서 밖으로 내보내는 방식이에요. 발림성도 좋고 하얗게 뜨는 백탁도 없어서 쓰기에는 편한데 문제는 자외선을 받을수록 피부 온도가 계속 올라간다는 점이에요. 안 그래도 시시때때로 열이 오르는 홍조 피부한테는 독이 될 수 있겠죠. 반면에 무기자차는 피부 표면에 거울 같은 차단막을 쳐서 자외선을 그대로 튕겨내 버리는 방식이에요. 피부 안에서 열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무겁고 백탁이 있더라도 홍조가 있으신 분들은 이 무기자차 선크림을 쓰셔야 합니다. 무기자차 선크림을 고르실 때는 복잡하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제품 뒤쪽 성분표에서 딱 이 두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징크 옥사이드, 티타늄 다이옥사이드. 성분표를 보셨을 때 이 두 가지 성분이 적혀 있다면 무기자차입니다. 선크림 하나만 무기자차로 제대로 바꿔주셔도 낮에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게 눈에 띄게 줄어드니까 이건 내일부터 바로 꼭 한번 바꿔보세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피부 속 원인을 직접 치료해서 홍조를 잡아주는 시술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미 혈관이 너무 많이 늘어났거나 만성적으로 붉어진 상태라면 솔직히 홈케어만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이때는 피부 속 원인이 되는 혈관을 직접 타겟해서 치료해야 더 확실하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제가 만성적인 안면 홍조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주로 권해드리는 시술 중 하나가 바로 네오빔 레이저인데요. 네오빔은 필요 이상으로 늘어난 혈관을 수축시켜서 홍조를 근본적으로 줄여주는 원리인데요. 피부 표면에 실핏줄이 살짝 비치는 모세혈관 확장증이 있으신 분들한테도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시술을 받고 나서 일시적으로 살짝 붉어지실 수는 있지만 하루 이틀이면 금방 깔아앉아서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 레이저를 할 때 꼭 같이 병행하셔야 효과가 극대화되는 시술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LDM이에요. LDM은 고밀도 초음파 에너지를 이용해서 피부 세포를 미세하게 흔들어주는 장비인데요. 무너진 피부 장벽을 다시 끈끈하게 붙여주고 피부성 만성 염증을 빠르게 가라앉혀줍니다. 단순히 늘어난 혈관만 줄이는 게 아니라 피부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을 같이 길러주는 거죠. 여기에 피부 장벽이 너무 얇아져서 아주 작은 자극에도 쉽게 뒤집어지시는 분들이라면 벨로테로 리바이브 스킨 부스터나 리쥬란 힐러 같은 스킨 부스터 시술을 함께 병행하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피부 속 염증을 빠르게 꺼주고 얇아진 피부층을 탄탄하게 다져주기 때문에 홍조 치료 속도를 훨씬 앞당길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일상 속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부터 전문적인 케어까지 오늘은 안면 홍조를 가라앉히는 방법들을 쭉 알아봤는데요. 당장 오늘 저녁 화장대 정리부터 시작해서 딱 2주만 내 피부에 정성을 들여보세요. 늘 불타는 고구마 같던 얼굴이 한결 편안하고 진정된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안면 홍조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다나한 이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